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222쪽에 파동과 소리 부분에 파동부터 쌤이랑 간단하게 수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핵심만 보고 마칠 거니까 중요한 내용을 밑줄 치면서 쌤이랑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222쪽 파동 부분의 애니메이션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공 주변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생겨서 공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공이 물에 빠졌을 때 공 주변에 돌을 던지면 공이 어떻게 움직일까? 김준 학생이 공을 빠뜨렸는데 여기서부터 왜 농구를 여기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농구장에 비었는데 굳이 여기 연못에서 둘 다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결론은 지금 이 두 학생이 빠진 공을 어떻게 꺼내기 위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공을 맞추면 되는데 굳이 또 물에다 던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물에다 던지면 물에 생기는 물결파를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이 맹구한테 공이 전해진다는 뭐 그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교과서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파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겠죠. 자, 이와 같이 쌤하고 줄쳐 보겠습니다. 자, 물질의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주기적인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하죠?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웨이브, 그죠? 웨이브. 그래서 파동을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들 설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에 퍼져나가는 거, 그지? 진동에서 퍼져나가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확한 개념으로서는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 한다. 그래서 파동의 종류를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농공을 꺼내는 물결파, 당연히 물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비가 오는 땅에 비가 딱 내리는 모습, 그래서 물결이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동이죠. 그 다음에 음파입니다. 음파는 여러분들 자유형제 발표회 때 우리 그 대형 스피커 기억납니까? 그 대형 스피커 앞에 있으면 굉장히 귀가 아픕니다. 물론 소리도 커서 귀가 아플 뿐만 아니라 꽝꽝 울리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진 스피커는 꽝꽝 진동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귀가 아프죠. 그래서 마치 오버워치의 루시우의 우클릭과 같은 음파를 우리가 파동의 종류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 우리 스마트폰이나 여러분들 쓰고 있는 지금 노트북 전자제품의 전자파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진파, 지진파는 쌤하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만나서 했던 단원, 직권의 운동에서 배웠던 화산과 지진할 때 지진에서 배웠던 지진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단원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었던 빛까지, 쌤 가시광선 영역까지 설명했었죠. 그죠? 그래서 파동에 대한 종류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전달되는지, 전파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실험을 먼저 보시면 자비스가 실험을 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실험을 하는데 잔잔했던 이 수조에다가 어떻게 뭔가 카드 같은 걸로 물결파를 만듭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카드를 툭툭 쳐주면 이 떠있는 나무도막이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한 실험입니다.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실험인데 쌤이랑 같이 정답을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물결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그래서 한 지점에서 시작한 직선 형태의 파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죠? 직선 형태의 파동. 그래서 물결이 어떻게? 아까 자비스가 이 지점에서 때려주면 어떻게? 물이 한쪽 방향으로 직선 형태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해수욕장에 가면 파도가 한쪽 방향으로 부는 것과 같이 한쪽 방향으로 직선 형태가 파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물결파가 퍼져나갈 때 물결의 움직임과 코르크마개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와인 뚜껑 와인병을 막는 데 쓰는 게 코르크마개입니다.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결은 앞으로 움직이고,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파도가 앞으로 치는 것처럼 물결은 앞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물 위에 있는 코르크 막에는 위아래로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물결이 치면 그래서 코르크 막에는 어떻게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출렁출렁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에 가시면 정확하게 지금 매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다른 거는 일단은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딱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매기가 나와 있죠, 그죠? 갈매기에 보시면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갈매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원피스 같은 만화 영화 보면 굉장히 심하게 비가 내리는 폭우를 뚫고 배가 출렁출렁거리는 장면 많이 봤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파동의 물결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에 떠있는 갈매기는 위아래로 진동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했던 이 실험과 이 갈매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똑같습니다. 자, 그럼 매질은 무엇인가? 자, 매질을 같이 한번 줄쳐보도록 합시다. 매질은 자, 물과 같이, 물결파에서 물과 같이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이걸 뭐라고 하죠? 매질이라고 합니다. 매질. 그래서 당연히 물결파에서는 매질이 물이겠죠, 물. 그죠? 물이 이 파동을 전해주니까. 그래서 마치 이 매질은 우리가 쉽게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택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시. 택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님을 태웠을 때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동을 전달해 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 목소리도 파동입니다. 소리도 파동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뒷단원에 가면 소리도 파동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이유가 뭐죠? 당연히 선생님이 내고 있는 소리도 무엇인가가 전달을 해줘야겠죠. 그 전달해주는 놈이 누구죠? 공기입니다. 공기. 그죠? 그래서 우리 공기가 우리 소리의 매질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목소리도 역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있어야 여러분들 귀까지 전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나가면 아무리 사람이 소리를 질러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소리는 내고 있지만 그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택시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파동들은 전부 다 전파되기 위해서는 매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는 쌤이 얘기할 게 다 됐고, 자, 전자레인지의 원리부터 좀 쌤 잠깐 설명할게요. 자, 전자레인지는 여러분들 매점에 가면 음식을 소세지 데우는 전자제품입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원리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자레인지는 뭐죠? 음식물에 있는 수분이죠, 수분. 수분 분자를 마이크로파라, 그죠? 마이크로파가 파동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있는 수분의 입자를 막 진동시키는 거죠. 막 진동시킵니다. 빠르게.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진동되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면 열이 생기겠죠. 그래서 음식물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수분이 없는 것을 전자레인지에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수분이 없는 물질은 타버립니다. 타거나 녹거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녹겠죠. 그죠? 그래서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음식에 있는 수분을 진동시킨다. 누가? 마이크로파가. 그게 전자레인지의 원리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자, 횡파와 종파입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우는 2차 함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드러나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함수를 그리면 여기 나와 있듯이 그래프처럼 이렇게 곡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 3학년 때 수학 시간에 배우는 2차 함수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 단원에서는 그냥 횡파와 종파를 그냥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하고 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파와 종파입니다. 자, 횡파와 종파는 한자입니다. 한자인데 횡자는 우리가 한자 무슨 횡자? 가로지를 횡자입니다. 가로지를 횡. 쌤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 잘 하고 있죠. 가로지를 횡. 그래서 여러분들 횡자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횡단보도 들어봤죠? 횡단보도. 횡단보도. 들어봤죠? 자, 횡단보도가 뭐죠? 우리 그 교문 앞에 횡단보도가 있죠? 그래서 도로가 있으면 어떻게? 신호등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도로를 가로질러서 건너가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가로질 횡단보도. 그지? 가로질러서 건너가는 길을 뜻하는 게 횡단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질 횡자를 써서 횡파. 그럼 선생님 종파는 무엇인가요? 자, 종자는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한자인데 무슨 종? 나란할 종자를 써서 종파입니다. 종파. 그래서 횡단보도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밑에 보시면 실험을 보면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횡파입니다. 횡파. 그 다음에 종파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그지? 이게 이제 일직선으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종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 지금 단말기로 수업을 다 들으시면 실제로 앞에서 용수철 가지고 실험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횡파가 무엇인지 종파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해보기 내용은 쌤이 여러분들 수업 다 듣고 나서 실제로 앞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횡파와 종파만 설명하고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파입니다. 횡파. 자, 횡파는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가로지를 횡자를 써서 어떻게?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을 무슨 파라고 한다? 횡파라고 합니다. 횡파. 그래서 종류에는 무슨 파가 있냐면 물결파, 전자기파, 지진파의 S파. 특히 지진파의 S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주 어렵게 다룰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험을 하고 나면은 더 이해가 잘 될 건데 애니메이션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허접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손을 위아래로 흔들고 있죠, 그죠? 위아래로 흔들고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물결이 약간 곡선처럼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은 빨간색 화살표처럼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장풍 쏘듯이 이렇게 곡선이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달아놓은 리본은 어떻게? 아까 우리 갈매기처럼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뭐다? 파동의 진행 방향 빨간 색깔 화살표와 선생님이 방금 칠한 리본의 진행 방향의 이 화살표, 그지? 이게 어떻게 된다? 수직이다. 이렇게 수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횡파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파입니다. 종파는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나란한 파동을 종파라고 합니다. 나란할 종자를 써서 종파. 그래서 아까 쌤이 설명했던 지진파들 중에 이번에는 무슨 파? P파입니다. P파. 그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P파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진파 S파와 P파가 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앞뒤로 이렇게 용수철을 흔들어주면 약간 이 용수철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파동의 진행 방향은 앞뒤로 흔들었기 때문에 빨간 색깔 화살표처럼 나오겠죠. 앞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이 리본의 진동 방향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얘도 앞뒤로 리본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리본의 진동 방향이 어떻게? 나란하게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종파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횡파는 수직으로, 그죠?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으로. 그 다음에 종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하게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종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까지 수업을 잘 들었으면 선생님이 모두 끝난 다음에 실험으로 횡파와 종파를 마무리해서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영상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